저는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과 이 9시 뉴스가 결코 서로 이렇게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욕밖에 안 나와요. 욕을 하시면 됩니다.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대 댓글러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들으시다가 또 보시다가 이 방송 얘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강병수 기자가 네.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막 불참해도 됩니까? 네. 개인 사정... 그럼 뭐 집단 사정으로 불참.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집단 사정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다는 거 여러분께 너무 허전해. 알려드리면서 제가 허전해요.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옥 기자,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그 인사 시즌이었잖아요. 맞아요. KBS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네. 이 팀이 새로 개편이 되면서 좀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들을 뭐를 해볼 수 있을까 아이디어 회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좀 많이 못했는데 이제 정비가 돼서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정유럽 기자, 혹시 뭐 특이사항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있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 이미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미 네. 다 지금 보도가 나가서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도 보고? 네. 아니 이게 뭐시오? 아니 이게 뭐시오 시방? 뭐요? 이게 진짜 그 개요? 맞습니다. 그분이에요. 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낳은 인재. 제가요? 네. 못하겠어. 여기부터 담력을 키워야 돼요. 아까 인사 시즌이라고 하셨는데 좀 약간 부서 신상의 변화가 생겨서요. 앵커 오디션에 응시를 했었는데 주말 뉴스를 맡게 됐습니다. 왜? 주말 9시 뉴스입니다. 그래서 9시 뉴스 앵커가 됐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네. 자, 근데 저는 좀 걱정돼요. 어떤? 이게 앵커를 하면 네. 대들기에서야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근데 이제 앵커를 하면 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할 수는 없거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 하는 수도 있거든. 또 어떨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이제 당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걱정된다. 근데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앞으로 계속 대듣기 하실 거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대리기 시청자 여러분도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분을 앞으로 유튜브에서뿐이 아니라 TV에서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에 9번을 틀면 나온다. 근데 저희 어차피 시청자들은 구독자분들은 안 저희 뉴스 안 보시지? 보시니까 어차피 겹치지 않고요. 그렇구나. 그냥 유튜브만 각자 보시면 돼.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정유럽 기자가 앵커 멘트에서 정말 KBS스러운 멘트, 욕먹을 만한 멘트를 하고 화요일에 와서 자신을 욕하는 정유럽 대 정유럽, 정적정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와 정유럽 기자가 앵커를 하면서 여기 나와서 또 우리 프로그램 이야기도 하고 9시 뉴스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변화 이런 걸 같이 도모해 나가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 개인 사정이 아니라 집단의 사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또 조직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또 그것도 모르겠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 게 혹시 오디션 영상 보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가지고 있죠. 아
아니 정말요? 오디션 보는데 왔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오디션 본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 앵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좀 사실 깜짝 우리가 그런 만듦새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방송 내용이나 앵커 멘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네.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아 근데 그 속보 상황을 가정해서 오디션을 좀 빡세게 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성 약간 산불 그게 가지고 했죠. CNN식의 오디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CNN이 그래요? 그렇게 본대요. 예. 그러니까 앵커 멘트 하나 이렇게 해서 리포트 플레이하고 그 사이에 뭔가 속보가 왔을 때를 가정해서 속보 이 자막 넣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앵커가 바로 그 속보에 대한 그 뉴스를 진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준비를 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무슨 걱정인지 아시겠죠? 네, 하여튼 저도 전 사실 걱정돼요. 사실 뭐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녹화 시점에 제 생각이자 소신인데 네. 저는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과 이 9시 뉴스가 결코 서로 이렇게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충분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네. 우리 그리고 지금 프로의 취지가 지근거리에서 동료들이 쓴 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못했던 얘기들을 해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뉴스랑 사실 같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게 하여튼 뭐 KBS가 이것저것 뭐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저는 사실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요.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그 예전보다 낫다 그 정도면 평가만 나와도 정말 엄청 노력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정 기자 가서 잘하시고 뭐 잘 못하시면은 여기서 또 시원하게 또 욕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아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정연욱 기자가 앞으로 욕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있던 코너죠. 로고 듣고 오신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가 매일매일 빵빵 터지는 대한민국. 뉴스가 너무 많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헬 정말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재밌는 거 몇 개 골라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네, 아직 이게 아직 요 안 돼. 익숙하지 않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합이 안 맞다. 합이 아직 안 맞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묻힌 뉴스는 우리 오규정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네. 뉴스입니까? 니들이 돈 맛을 알아? 돈 맛을 알아? 니들의 개 맛을 알아? 네. 급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제목은 석 달 만에 미쉐린 투스타 컨설팅 장사 의혹 10여 곳 별 획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이게? 이렇게 맛집을 꼽아서 별을 주는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미슐랭 가이드 인터내셔널이고 그러니까 그 타이어 만드는 미쉐린 그룹에서 만드는 네. 그 미식의 성서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기 위해서 컨설팅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브로커. 되지? 브로커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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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브로커가 있다라는 거고 컨설팅 명목으로 이제 뒷거래가 오간 정황 이런 것들을 그 탐사 취재를 하셔서 저희 홍찬의 선배가 보도를 했죠. 제가 저 파리 가서 정말 한번 어떤 곳인지 구경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미슐랭 3스타 네. 레스토랑을 가봤어요. 네. 그 예약을 한참 전에 해야 돼요. 그 밥 먹는 시간만 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 코스로 이렇게 나오는 네, 2시간 그리고 반짜리예요. 그러니까 먹고 있으면 이제 그 셰프가 이제 그 미슐랭 3스타를 받는 건 전적으로 셰프의 역량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 레스토랑 이름 자체가 그분의 이름인데 나와서 이렇게 테이블 한 바퀴 돌면서 막 사진도 같이 찍어요. 그러면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막 오신 분들은 사진 찍고 찍는 주방도 좀 같이 가고 싶어하고 완전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 락스타를 보듯이 굉장히 막
확 감격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백종원 씨 보듯이 백종원 어이 뭐 가능 괜찮아요? 그러면은 뒷구르망 쪽. 그렇지. 저는 백종원 씨 좋아하니까. 그 막 유럽에서는 셰프들이 그 3스타 받았다가 다음에 못 받고 이러면 막 자살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 정말요? 그게 권위가 사실 유럽에서는 굉장하대요. 우리는 사실 와닿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이제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되면서 이제 경쟁적으로 막 식당들이 등재를 되려고 뭐 노력을 했는데 이면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돈 받고 별 줬다 그런 건가요? 그런 이제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된다. 는 거죠. 자 댓글 읽어볼게요. 클리앙의 찌용이님께서 이제부터 돈 슐랭이라 부르자. 머니 슐랭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윈드 블레이드님이 한마디로 고급 블로거지다. 아 이거 진짜 완전. 그래서 고급이든 아니든 블로거지. 본질은 거지다. 아 미슐랭은 또 거지라고 하면 또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댓글이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댓글이 뭐냐면 니네 생생정보통이나 잘해라.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뼈 아픈 댓글이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 뭐 평가시 우리가 다 가볼 수 없으니까 이런 비평, 평가 이런 거에 약간 우리가 이제 좀 목매는 경우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런 이제 컨텐츠가 많잖아요. 네. 가보았다 이런 걸 아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요새는 그 트렌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디 등재되고 뭐 누군가가 이걸 인용해주고 언급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이자 그렇죠. 엄청 큰 돈벌이 수단인 거잖아요. 근데 음식에서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블루 리본 서베이도 있고 뭐 트립어드바이저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가장 뭐랄까 권위가 있는 그런 노벨상 같은 그런 게 이제 미쉐린 이제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잖아요. 2017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컨설팅 장사로 네. 이게 뭐 해마다 막 5천만 원씩 달라고 했다면서요. 여기 이제 나온 사례 보면은 그 브로커라는 사람이 이제 싱어예요. 이름이 일본에 사는 미국인 싱어. 그 다음에 이 싱어랑 같이 움직이는 컨설팅을 진행해주는 사람이 데니 입, 네. 그 입술할 때 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례로 4년 전 사례로 이제 컨설팅 제안을 받은 데가 윤가명가라는 곳인데, 네. 근데 여기서 그 컨설팅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뭐 매년 4만 달러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6번 정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 방문하는 체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대라. 그러니까 뭐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이 윤가명가라는 곳에서는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윤가명가에 처음에 컨설팅을 들어올 때 너네 말고도 한국에 3군데 정도 우리 컨설팅 진행하고 있어 비슷한 조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취재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뭐 호텔 숙박했던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한 곳을 2군데를 꼽았죠. 3군데. 어. 3군데인데 일단 3스타 받은 데가 2군데고요. 1스타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3스타는 신라랑 그다음에 신라의 라이언. 신라의 라연이랑 광주요 그룹의 가온. 그다음에 1스타 받은 데는 비체나라는 레스토랑입니다. 2017년에 미슐랭에 등재가 됐죠. 그 실제로. 더 셰프란 영화가 이 미슐랭을 네. 받는 치열한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그 미슐랭 그 평가단이 예고하지 않고 가서 그냥 먹는데요. 근데 그들이 항상 이렇게 사인이 있대. 뭐 이렇게 떨어뜨린대. 냅킨 같은 걸 떨어뜨리고 뭐 신호를 주는구나. 남자 둘이 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셰프들이 보고 있다가 의심되는 그 손님이 오면 이제 막 비상에 걸리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그 요리사들의 그 실력과 그다음 그 피와 땀이 정말 이 보상받는 유일한 그 통로인 것처럼 정말 목매거든요. 그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근데 지금 취재 내용을 보면은 이거랑 거리가 멀잖아요. 무슨 그렇죠. 컨설팅을 돈 받고 받아서 거기서 컨설팅을 그 정도로 내고 했으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보증을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그 이제 이 싱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아시아 평가 총괄을 맡고 있는 미슐랭의 고위직 직원과 친분이 있는 사이다라는 게 이 보도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컨설팅뿐만이 아니고 그냥
특수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싱어의 부인이 어떤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레스토랑이 갑자기 3개월 만에 미슐랭 3스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픈한 지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네, 권위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거로 봐야죠. 컨설팅은 사실 말이 컨설팅이지 거길 통해서 돈을 내면은 그 3스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 네. 결국 하나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정이라는 거죠. 네. 자. 제가 이 기사를 이제 찾아보면서 기사가 되게 품도 많이 들이고 현장 취재도 해외 취재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묻혔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아이템 자체가 미슐랭이 사람들이 좀 생소한 느낌일 것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미슐랭 스타 있는 집 가서 밥 먹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라에서 3스타 봤는데 컨설팅 비용 지출했는 거 알았네 몰랐네 하는 그게 별로 소구가 안 되는 다가오지 미슐랭이 느낌이 있죠. 우리 국내에서는 별 권위가 없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있어도 이런 데는 대부분 한 끼에 한 10만 원, 20만 원 최소한.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 유승준 그분 스티브 유 씨가 이겼어. 우리한테 이거를 옛날에 한번 다뤘어요. 네. 다뤄서 그때 오기정 옥기자가 기자가 한번 정리를 싹 했는데 제가 뽑은 키워드는요. 유승준 입국길 안 열렸어요. 몇 번을 말해요. 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거 유승준 승소했다고 하니까 또 언론에서 입국길 열렸다. 열리나? 진짜 기자를 진짜 몇 달째 똑같이 진짜 몇 번 우려본 거야 진짜. 그래서 기사는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한 스티브 유승준 승소 외교부 즉각 재상고라는 기사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입국길 열렸나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아서 이거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고법행정 10부가 판결한 거예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거를 취소해달라. 그래 취소해줄게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근데 그때 옥 기자가 설명한 바대로 이걸 네. 왜 해줬냐? 네. 비자를 발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라 네. 비자를 발급을 거부한 절차가 엉터리다. 네. 제대로 취소해라. 제대로 거부해라. 제대로 거부해라 하려면. 네. 그런 취지로 이거 한 거예요. 그렇죠. 뭐였냐면은 당시에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발급 거부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 처분서를 안 써줘서 가서 써줬어야지. 이런 거고 두 번째로 그때 2002년 법무부가 내린 입국 금지 결정만 고려한 채 비자 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그때 다시 한번 행사하지 않은 점. 쉽게 말해서 2002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돼라고 그냥 받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뇌가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거 그냥 그대로 베끼지 말고 네.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입국 금지를 한 게 곧 비자 발급이랑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걸 나눠서 생각해서 너네가 절차를 밟아야지. 법무부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비자 발급까지 자동으로 그냥 거부를 하고 그걸 또 아버지한테 구두 통보한 것은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뭐 술자리나 어디 가서 유승준 씨, 야 유승준은 뭐 왜 오는 거 아니야? 야 이 세상이 이거 헬조선 아니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대로 거부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제대로 거부할 기회를 줄게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길이 좀 더 멀어진 게 더 멀어졌어. 외교부가 지금 기사 보면 외교부가 재상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거를 또 네. 상고를 또 해가지고 또 판결하고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그 유 씨의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유 씨는 한국 들어서 자기가 뭘 기여할 하겠다는 바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냥 오고 싶을 뿐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관광 비자를 오면 되지 않냐? 왜 굳이 FP 비자를 받으려고 난리냐? 이런 댓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네가 경제 활동 하려고 한 게 아니면은 왜 굳이 관광 비자는 비자를 안 받아도 되죠. 도장 찍는 데까지 와봐야 패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닌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오면은 거기서 다시 쫓겨날까봐. 그럴 수 있죠. 예전 같이 네. 예전에 그렇게 왔다가 이제 공항에서 그쵸. 다시 갔잖아요. 그런 일이 또 있을까봐 그런 건데 아직 멀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화납니다. 그 약간 감정이 싫은 게 많네요. 아 그렇죠. 감정이 싫어요. 저도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이런 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묻힌 뉴스라기보다 좀 이게 오해를 사고 있는 뉴스네요. 자, 세 번째 묻힌 뉴스는 정유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사 제목이 총신대 소속 교수들 전수조사 성희롱 막말 무더기인데요. 저는 이거 키워드를 못 뽑겠어요. 너무 저질 발언들이라. 자, 어떤 기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전 사실 이 기사를 몰라서. 제가 교회 취재를 얼마 전에 해서 여기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목사님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대학교예요. 총신대.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대표적인 신학대학교죠. 총신대랑 뭐 장신대 이런 데가 일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목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명문대고 좋은 학교예요. 근데 여기에 교수가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더라. 그 부적절한 수위가 너무 이거는 사회적인 파장이 일 정도의 부적절한 발언이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이 총신대 교수가 길거리에서 화장하는 건 몸 파는 여성들의 행동 이렇게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측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학생 자치위한테 이제 조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사를 한 네. 거죠. 어떤 게 나왔나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걸 해봤더니. 근데 이제 우리 뉴스보다 사실 처음 이거를 보도한 게 경향신문의 단독 네. 보도였는데 이거는 저기 이 기사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여성 성기 잘 만들어줘서 총신대 교수 성희롱 전수조사 결과.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취지냐면 문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이것도 첫 문장을 그냥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네. 여성 성기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줘서 성관계를 격렬하게 해도 된다. 그 한 말이에요. 기사에 나온 그대로예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요. 제일 노말해요. 이게 사실 연계가 좋지 노계는 별로지만 이 사람은 좋다 이런 발언했는데 앞선 발언에 비하면 오히려 좀 수위가 덜하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 정도 기사는 우리 뉴스에 다 나오진 않았어요. 리포트에. 우리는 이제 방송 리포트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소개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이런 기사 내용들인데 하여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교수 5명의 이런 발언들이 드러났고 그거를 수업 중에 한 거예요? 수업 중에 한 거죠. 수업 중에. 그래서 이제 일부는 직위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학교 측이 밝혔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신대에서 이런 수업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목사로 되는 이 과정이 이제 장로교라는 교단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일종의 사관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 총신대 교수들은 뭐 다 그렇지 않으시지만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기도 하시거든요. 총신대 교수들은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들을 예비 목사들을 가르치는 그렇죠. 분들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게 저 정도 수위의 말이 나온다는 거는 몇 년째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해왔다는 거예요. 기사 정말 믿겨지십니까? 네. 이게 전 진짜 좀 욕밖에 안 나와요. 욕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여기 트위터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트위터에서 박성철 님이 총신대가 교수 성희롱 문제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와 면직 그리고 학교 측의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학생들이 또 근데 용기 있게 또 이런 걸 또 조사를 했네요. 사실 이런 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자기 신에게 나중에 불이익 될 수도 있고 총신대 교수들한테 자기가 뭐 밑보여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목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그쵸. 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교수들이 교수가. 이 총신대학교 교수가 이제 한 거를 또 학생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낸 그쵸. 거예요. 학생들이 전 되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폐쇄적인 커뮤니티일수록 여기서의 평판이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내부 고발장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 여기선 나중에 목사가 될지도 모르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요새 사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좋게 말하면 보수적인 이 사고를 드러내는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치적인 발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런 어떤 도덕적인 이런 차원에서 훈계조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밖에서 이제 그 오기나 PD가 키워드를 하나 뽑아왔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 막말이 아니다. 저 세상 막말. 정말 진짜 이 세상 막말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저 세상 막말. 저 세상 막말. 어느 정도가 있지 막말도.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개탄할 만한 뉴스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무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로고 듣고요. 우리 본 코너죠. 기르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